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내버스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전남에 5cm 안팎의 눈이 쌓이면서 광주 시내버스 11개 노선의 운행이 한때 단축되거나 우회 운행됐고 광주공항에서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16편도 결항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 또다시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은 전남 서해안 5에서 15cm, 광주와 전남 내륙은 3에서 8cm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내일 집단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이 창당 2년여 만에 분당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역 정가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내일 국민의당을 집단 탈당합니다. 박지원,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소 16명, 최대 19명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오는 6일 민주평화당을 창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호남,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무한 봉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 측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이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이 출범하게 되는데 바른정당 9명 등 3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당에 참여하는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의원입니다. 송기석 의원과 손금주 의원은 어느 쪽에 합류할지 고심 중입니다. 30여 석을 확보한 미래당이 개혁보수를 표방하며 원내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터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출신 광주 전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10명 이상을 확보한 민평당이 지역에서는 1당이지만 전체적으로는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한 탓에 기세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8석의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이들과 운명을 함께 해온 지방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따라 민주평화당이나 미래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남든지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이 창당 2년 만에 공식 해체되면서 지역 민심을 놓고 지역 정가의 치열한 기싸움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중앙당의 권고를 받았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이춘석 사무총장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2월 13일 이전에 전남도당 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의 요청으로 불출마한다면 그동안 지지 의사를 보여준 도민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사무총장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 송기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8일에 열립니다. 이날 선고에서 두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경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민주평화당 합류를 선언한 박준영 의원과 미래당 합류를 고심 중인 송기석 의원이 어떤 선고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각 당의 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의료기업 매드라인이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매드라인 한국법인은 어제 광주 지역 병의원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비전 선포식을 열고 회사의 비전과 제품 등을 소개했습니다. 매드라인은 3억 달러를 투자해 광주 빅그린 산단에 공장을 짓고 미국 본사 등에서 생산한 의료용품과 기기들을 멸균 상태로 포장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 의료기관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번 주 마감됨에 따라 발표될 활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로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10일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두고 활동 내용을 정리해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 미공개 자료와 공군본부 비밀 해제 문건 등 군 기록을 조사해온 특조위가 이전보다 진전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회가 해병대 전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조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특정 출신인들이 모인 친목단체에 대한 자발적 활동의 보답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의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목조 문화재 대부분이 화재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목조 문화재는 모두 273곳으로 소화기는 모든 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 82%였고 CCTV와 소화전이 없는 곳도 각각 75%, 6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다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8월 28주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옷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3주 연속 줄고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의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3.6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1세에서 6세의 경우 1000명당 79.9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연납제도를 이용한 광주 시민이 2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 자동차 65만 1000대에 50.2%인 32만 7천 건, 액수로는 943억 5,200만 원이 납부됐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연세액의 10%가 돼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월 연납 신청을 놓치더라도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